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3일, 오늘 수능 본 날이죠? 근데 오늘 수능도 끝났겠네.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이것이 진짜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원래 처음 책을 쓸 때는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 제가 이게 증개편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도로 경매다나 이 책이나 똑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인데 이제 책의 이름을 바꾼 것은 제가 처음에 농지 경매다 쓰고 도로 경매다 썼더니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목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면은 맹지의 땅을 사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내 땅에 어떻게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나 이런 거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다시 이제 바꾸게끔 됩니다. 책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먼저 도로 경매다와 쓴 책과 이 책은 내용은 같은데 순서가 앞뒤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를 읽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옛날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잘 보시고 그냥 강의를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도로 경매다도 아마 이제 내년 한 4, 5월 달쯤 되면은 다시 이제 증개편을 할 텐데 그때도 조금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거의 같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땅을 보러 가다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 자연은 강과 산을 만들고 우리는 그곳에 넘나들 길을 만든다. 이런 것이 이렇게 써 있어갖고 참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이다 해갖고 제가 사진 찍었다가 놨다가 이 도로 책에다가 이게 휴게소에 있는 세계적 사진을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넘나들 길을 만든다. 누가 써도 참 잘 쓴 것 같아요. 자연은 강과 산을 만들고 우리는 그곳을 넘나들 길을 만든다. 휴게소에 있는 문구입니다. 제일 파트 1에 도로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년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이 저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녁을 먹거나 술 한잔 먹을 때면은 교수님 인터넷에 보면 교수님이 도로 책 잘못 썼다고 많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이 도로책에다 쓴 것을 잘못 썼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들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담당자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서 담당자가 결론을 내린 걸 답변서를 내가 올려놨지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것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했을 때 제가 결론 내린 건 하나도 없고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고 질의를 한 걸 가지고 담당자들이 답변해 준 걸 내가 책에다 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별로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의 종류 읽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얘기했는데, 세법상 보는 거와 건축법상 보는 거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무 담당자는 세무 담당자로 세법에 의해서 그런 물건을 보고, 건축 담당자는 건축법에 의해서 보는 거고, 민법은 민법의 담당자에 의해서 그 법을 보기 때문에, 그 어떤 무성자를 놓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도 있고, 현황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도로도 있고, 농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각자 법에 의해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하나가 아니고 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의 법이 도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해서 도로에 대한 종류부터 제가 먼저 읽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도로법에 보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책 페이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는 책하고 이 페이지하고 달라요. 지금 제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판사에서 계약을 할 때 2,000부를 찍어요. 그 2,000부를 찍을 때 2,000부에 대한 제가 인쇄를 받습니다. 그러면 2,000부를 다 찍고 나면은 출판사에서 다시 또 찍자 그래요. 그럼 내가 찍고 나서 새로 찍을 때쯤 되면 한 1년 정도가 지나는데 제 책을 쓴 사람으로서 아, 요건 좀 고쳤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새로 2,000부를 찍자 그러면 또 조금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한 1,200건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또 좀 찍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조금 기다리자 하는데 조금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뭐. 예, 몇 가지를 더 2,000부 다시 찍을 때는 또 제가 생각지 하지 못한 것이 또 있으니까 또 좀 추천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2,000부마다 찍을 때마다 조금씩 제가 보충을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죠. 먼저 번에 한번 제가 책을 쓰는 게 전부 다 그 진짜 시리즈로 찍거든요. 이종실의 뭐 이것이 진짜 농지경매다, 이것이 진짜 토지경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책을 쓰신 몇 분들은 내가 책을 쓰면은 아 이종실이가 또 책을 쓰거나 무조건 사실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도로를 내가 이게 맹제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도 하고 책 제목을 바꿔서 때 했잖아요. 이게 그분이 얼른 또 샀나 봐. 사갖고 인터넷에 나한테 저기 뭐 문자가 왔더라고. 야, 똑같은 책을 그런 식으로 바꿔갖고 써먹으면 어떡하냐. 똑같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면 내가 그 책 보내주면 내가 환불해주겠다.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제일 처음에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만 책을 이제 사서 봤었는데 제가 제목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내가 제목을 바꾼 겁니다. 이게 내용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도로법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축도, 터널, 교량, 육교 이런 걸 전부 다를 교량도, 육교도 전부 다 어떤다? 도로법에 의한 법규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로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도도 되고 시도도 되고 구도도 되고 군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시도냐 군도냐 구도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반드시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여기 보면 노선번호가 노선명이 있죠. 우리 보면 뭐 3번 국도, 7번 국도, 42번 국도 이렇게 돼 있죠. 번호가 매겨져 있죠, 노선. 그럼 우리가 이걸 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남북으로 가는 길은 홀수입니다. 3번 국도, 7번 국도, 1번 국도 이렇게 남북으로 가는 도로는 홀수예요. 동서로 가는 길은 짝수예요. 32번, 12번 뭐 이런 식으로 짝수입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노선도 돼 있고 번호도 다 돼 있고 이것은 어쩐다?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도로 무슨 도로 쓴다고 번호도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뭐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도로 법규 적용을 받는 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도로 대장에 올려놓고 있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해갖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조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물을 쌓는 행위, 그 다음에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영향을 끼치는 행위 해갖고 이런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막거나 훼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게끔 되면은 감정평가사가 어떤 땅을 감정을 할 때 대로 2류에 속함, 중로 3류에 속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의 넓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말하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크게 어떤다? 4개로 나뉘어지고 이것이 1류, 2류, 3류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넓이에 의해서 전부 다 12가지가 돼서 제일 적은 땅이 소로 3류 그러면 3m에서 옵니다. 8m까지 소로 2류 그러면 8m에서 10m 그다음에 소로 1류 그러면 10m에서 12m 이런 식으로 넓이가 돼 있는 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도로도 내가 임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건축주가 저한테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집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려면은 벽돌을 사갖고 와서 쌓아둬야 되죠. 뭐라도 쌓아둬야 되죠. 집을 짓는 데다 쌓아둬야 돼? 바깥에다 쌓아둬야 돼? 마당이 넓으면 마당에다 일부 쌓아놓고 집을 짓는 데도 넣을 수 있지만은 마당이 좁은 경우에는 어떤다? 바깥에다 쌓아둘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도로 옆인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동해를 가는 겁니다. 동해 가서 내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도로를 일부 점령해서 내가 자체 물건을 좀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했냐? 도면을 그립니다. 그런 담당자가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다? 점령 허가를 내고 돈을 내면 점령 허가를 내주면 제가 도로지만 거기다 벽돌을 쌓아두고 모래를 쌓아두고 하면서 임시로 점령 허가를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것이지 허가를 안 받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몰랐었거든요. 몰라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해 담당자가 와서 이거 도로 점령 허가 받고 쓰십시오. 여기다 이렇게 물건을 도로에다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임시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지하 매설물 법 6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하고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이 도로대에 올라간 도로는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 이용해서 이런 것을 그런다 매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도시가스도 물을 수도 있고 하수도도 물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땅은 사용승 낙서를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은 사용하는데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하에 그 도로를 이용한 지하에다 이런 것을 어떤다? 매설할 수도 있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이런 얘기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군도로나 구도로를 만드는데 하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의 도로가 좁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아까 지금 그 농지법 시간에 그 농촌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많이 개정했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농촌에 있는 도로를 어떤다? 넓히기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 도시와 이쪽 도시를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만 쓰는 그 도로를 정식으로 넓히기 위해서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우리 동네 어디에 옛날부터 이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 도로를 좀 넓히게끔 어떻게 한다? 도와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그 지방에 어떻게 한다? 시골에 있는 동네 도로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지법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FTA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을 농촌 사람들도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지원도 해주고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지만은 농촌의 도로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해 준 것이 된다? 농어촌 도로. 근데 이것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를 넓히는 데 쓰기 위해서 한 도로지 만들어 놓고 나면은 넓히고 나면 주인이 시가 주인이면 시도고 구가 주인이면 군도고 구가 주인이면 구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로를 넓히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따로 무슨 이 정보병 도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시골 마을에 좁은 도로를 넓히고 포장을 해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여기를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한 도로법이라 이런 겁니다. 도로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뭔가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법. 여기 보면 시행령에 보면은 도로정비 허가 신청해서 군수회의 자가 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정비를 하고자 받을 때는 다음 사항 기재 도로정비 허가 신청서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정비 허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 지원 해갖고 이 도로를 넓히고 만드는 데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옛날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지적법입니다. 지적법이 뭘로 바뀌었죠?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로 다시 바뀌는 건데 옛날에는 지적과였었는데 지적공사로 됐다가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가 이제 지금 우리 수원에 같은 데가 어디죠?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된다? 올라간 승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이것이 뭐야? 지적법이죠. 지적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지목이란 1950년대에 토지의 법률적 적용 범위를 정해 토지의 세금의 등급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었다. 여기 보면 지적법에 의한 것이 만들어진 걸 보면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0년도 12월 달인가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지적법이 1950년도 12월 달에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 있었죠? 부산에 피난가 있었죠? 피난가 있으면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 만들지 말아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지적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무슨 거둘 세금이 없다 보니까 재산세를 건드리려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재산세를. 그러면 임야를 만평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지로 만평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현재 지목은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를 보고 대지로 해서 100평을 쓰고 있으면 얼마를 내고 농지로 얼마를 쓰고 있으면 얼마를 내고 공장으로 쓰고 있으면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임야로 쓰고 있으면 얼마를 내나 하는 것을 세금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법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법대로 용도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내라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전닥과수원 농지법, 임야 산지관리법에서 지목에 관한 특별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목대로 쓰라는 것은 지목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것만 그 지목대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써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을 만들어 놓고 그 지목 중에서 28가지의 지목 중에서 14번째가 뭐가 있어? 도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서는 한 번에 필지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땅을 뭘로 한다? 필지별로 관리한다. 지번, 그러니까 한 필지에 하나의 지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분할이 되면서 필지가 또 번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무슨 관리를 하는데 뭘로 관리하냐면 필지별로 관리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평짜리가 한 필지일 수도 있고 50평짜리가 한 필지일 수도 있는데 50평이 됐든지 10,000평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필지별로 관리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번에 우리 이종일 씨가 그 낙찰받은 땅을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인데 한 필지 안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로 낙찰을 받았냐면 개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지 않고 일반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농지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73년 이전서부터 농지예로 쓰고 있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 그 외의 지역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일반 법인은 농지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필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한쪽은 농지법상 농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뭐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필지 하나를 놓고 보면 한쪽에 하나라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면 그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적법에 의해서 필지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제가 이게 그런
판결, 답변서 농지여부 한 거를, 그 농지취득증, 반려증을 한 거를 제출했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 뭐라 하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놓고 그 밑에다가 한 서달았어. 그러나, 농지가 현재 농지로 쓰고 있는 것은 분할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걔가 가재편 들듯이 보게끔 되면 그런 식의 답변서를 보면 예전에 제가 그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계신 내과 과장으로 계신 분의 집을 어떤다? 지어주게끔 됐는데 이 의료사고가 생기게끔 되면은 그 검사가 그 경찰병원의 내과 과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답변서를 그 과장이 답변서 쓰는데 저하고 같이 술 한잔 먹다 그래. 의사가 잘못했지만은 같은 의사로서 그렇게 바로 잘못했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애들 넣어서 결론은 맞는 얘기지만은 애들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딱 지금 내가 얘기를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서를 하는 걸 보고 우리 말이 맞긴 맞지만은 그대로 하게끔 되면 직격탄이 나가다 보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놓고 그러니까 저기 뭐면 그거를 분할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가 애들에서 보충을 해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필지별로 하느냐 하고 내가 재질을 다시 했어요. 그럼 빨리빨리 해주면 되는데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의가 오면은 답변해주는 시간이 15일입니다. 몇 월 며칠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다음 그 15일 안으로는 답변서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해줘야 돼. 15일 지켜야 돼.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많이 안 돼. 이거는 지금도 보면 지자법에 의해서 모든 땅은 뭘로 한다? 필지별로 관리한다. 필지별로. (67페이지) 보면 이게 지목이 전담 과속 목장지 도로도 얘기했죠. 도로도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라는 얘기지. 도로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입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다 이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땅을 낙찰받으려고 봤는데 현황 도로로 있는데 지목이 도로가 없으면 이거 맹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지적법에 의한 도로는 어쩐다?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맹지라는 얘기는 지금의 맹지는 뭐냐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적법상 도로가 됐든지 안 됐든지는 지적법에서 보는 것이지 건축법에서는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는데 지금도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한 공무원들은 가끔 가다가 지적대에 도로가 없으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건축허가를 내주면 개나 소나 똥이나 다 내주는 거지 판단된 소리 하지 말지 이런 말을 하시는 담당자도 아직도 있습니다. 지목의 구분, 대지, 주차장, 도로, 잡종지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목적을 그런 식으로 대지도 뭐고 주차장도 뭐고 도로도 잡종지도 마찬가지로 어떤다? 그렇게 쓰고 있다고 지목에 의한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잡종지에는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네? 이제 네. 건축허가 지역과 현황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용도 지역 아니 지목과는 관계없다.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잡종지에 건축허가 나냐 안 나냐 그러면 여러분 답변은 뭐예요? 건축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관계 있느냐? 건축법상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또 물어봐요. 내가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나야 안 나요?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나야 안 나요? 네?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나야 안 나요? 그죠? 지목은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목은 하천부지지만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하천부지는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똑같이 마찬가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나고 지목이 도로로 안 돼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안 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법인데 뭐에 법이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면 법은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규제를 하냐면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하나는 규제를 해주는 거고 하나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적도상 도로가 도로로 돼 있지 않고 뭐로 돼 있어? 뭐 전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남의 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은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맞다. 건축법상 도로는 3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게 도로는 맞다. 맞지만은 남의 땅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땅 주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인 것이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것은 개인 땅일 수가 있고 개인 땅을 이용해서 진출을 하려고 할 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얘기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먼저 도로 경매다 이렇게 써놓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좀 부족했던 거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읽고 삽입을 했는데 먼저 책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것이 구별이 돼야 되는구나 해갖고 제가 이런 걸 넣고 지목에 의한 도로와 통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도로로 돼 있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가 맞고 사용승낙 없이도 어떻게다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지적상 도로가 아니고 남의 땅인데 통로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 현황 도로가 통로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그것은 건축법상, 그러니까 건축법상 4m 이상의 도로인데 남의 땅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할 수 있는 것은 통로, 다른 사람 땅 이용한 거고. 그리고 도로는 아까 얘기했죠. 땅 주인이 누구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를 막거나 훼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이 60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일으키셨죠.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죠. 예. 우리 최 사장님은 혁명 일으키신 거 보셨죠? 대통령 바로 됐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으로 해갖고, 다시 말하면, 참권을 우리가 국회와 입법과 사법이 행정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국회도 까먹고도 없이 혼자 단독으로 사법, 입법, 행정을 다 한 겁니다. 2년 동안을. 그 2년 동안에 건축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건축법을 만들어 놓고, 그 건축법에 의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것이 64년도인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64년도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면 65년도에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이용해서 저기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사용승낙 받아줬단 말이에요. 건축허가 내줬어요. 근데 건축허가를 낼 때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고만 했지 그 위에 후속 조치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나가 다 없어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근거를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내가 이제 우리 안 선생님 저한테다가 이 교수님 나 여기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용승낙서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사용승낙서 해줬지 않습니까? 도로를 쓰라고. 그랬으면 내가 사용승낙서 해준 내가 지적과에 가서 내가 저 안 사장에게 여기 도로 사용승낙을 해줘서 도로를 쓰겠으니까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하고 내가 지목 변경을 해야지 해주지 공무원도 못하고 사용승낙서 받은 사람도 못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용승낙을 해주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축허가서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도로를 바꿔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었던. 그러니까 애초에 건축법상 만들 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출입할 때 사용승낙서만 받으라고 해놨지 그 후속 조치는 해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사용승낙 해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못했는데 또 그 당시에 사용승낙 없이 그냥 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땅이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저 땅이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해도 받았었는지 안 받았을지 모르다 보니까 담당자가 마음이야.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와. 그럼 받아야 돼. 아니 저건 옛날부터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안 받아도 돼. 누구 마음이야? 담당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다고 얘기했으면은 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줘? 담당자 마음이라고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야?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 쪽에 지목변경 신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그 도로를 쓰고 있는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갖고 제가 질의를 했어. 이렇게 해서 도로를 쓰고 있는데 왜 지목 변경을 도로로 하지 않았냐 했더니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제가 그걸 두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질의하고 답변을 넣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넓이 6m 이상의 포장된 현황 도로, 지목은 도로가 아님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회신이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과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너비 6m의 통과도로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법의 국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나 주인과는 관계없다. 건축법상 도로는 누구와 관계없다? 지목과는 관계없다. 그다음에 모두 관계없다? 주인과도 관계없다. 그러면 아까 물어본 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 거였죠. 근데 여기는 주인과 지목과는 관계없다고 답변을 했죠. 답변이 다르죠. 위에 답변과 밑에 답변이 다른 이유가 왜 다르죠? 질문이 다르니까 답변이 다르죠. 그러면 자, 우리 이 여사님이 그래서 제일 잘 아시니까, 나이는 나이가 몰라서 잘 몰라요 하면서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위의 질문과 밑에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네? 위의 질문, 여기 질문, 요 질문과 밑에 질문하고 답이 달라요. 위에 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는 것이 됐고, 밑에 거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답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은 걸 보고 이 두 가지만 빼서 옮겨놓은 거거든요. 위 질문과 밑에 질문에 정확하게 왜 답이 다른지를 아시는 분은 건축법상 도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맨 밑에 거는 국유지로다가 이미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 도로와 도로 사이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고, 네. 위에 거는 포장된 현황 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질문과 밑에 질문은 담당자가 왜서 위에 거는 무조건 된다? 건축법상 도로 인정됨 했어. 밑에 거는 뭐야? 관계 없음 그랬어. 그냥 국유지 재산을 발표해도 기지 통과되던 것은 원망나 보죠. 뭐. 우리가 저 형태네요. 국유지를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폭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중요한데, 그 폭이 위에 거는 뭐로 나와 있냐면은 포장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폭이, 건축법상 도로가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지역은 4m잖아요. 포장됐기 때문에 포장돼서 포장되는 것까지 제가 봤더니 6m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 땅일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고 빼놓고 건축법상 도로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건축법상 도로는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관계가 없다 그랬죠.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담당자가 건축법상 도로 6m가 돼야 되는데 포장이 안 됐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야 돼.
끝에서 벽과 벽 사이도 지 끝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 끝에서 끝이 어디야?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 그 끝이야? 풀이 난데야? 아니면 담벼락 끝이야? 아니면 담벼락이 없으면 뭐 포장된 포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들 건축법상 도로는 넓이가 정확하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했을 때 다른 사람 땅인 경우는 사용승낙서 배도 오라 안 오라는 건 제껴놓고 건축법상 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지역인 4m의 폭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포장이 안 됐을 때는 넓이를 어디까지를 도로를 쓰냐고 하는 건 담당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포장된 도로가 가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된다? 4m가 안 되더라.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시지역인데 6m가 안 되고 5m밖에 안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은 도시지역에서 6m, 비도시지역은 4m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는 도로가 돼 있는데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다든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어도 도시지역에서 6m가 안 되면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에요. 도로법에는 도로지.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도 관계도 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어요. 뭐만 본다? 도로의 폭을 보고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현황이 돼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만 본다. 그럼 교수님 그 도시지역에서 6m가 안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나요?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보면은 법이 그 건축을 보면은 모든 땅은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놓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다고 해놓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하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밑에 줄을 이용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게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느냐 못 낼 수 있느냐는 순전히 누구 마음이다?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면 담당자의 주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 넓게 만들어 놨느냐. 이것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제시대 전에 임금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창덕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이야. 경복궁에 살았죠. 임금님이 경복궁에 살면 신하가 임금이 부르면 잽싸게 가야 되죠. 그러면 경복궁 옆에서 살아야 되죠. 그럼 경복궁 옆이 유명한 동네가 어디야? 가회동, 안국동, 개동, 제동 이렇죠. 그럼 그 옛날에 안국동, 개동, 제동에 그 신하들이 살 때 2000년대는 건축법상 도로가 6m랑 도로가 됐거나 하고 6m를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지었어? 그냥 지었어요. 그냥 좋지. 그럼 오랜 동안 그 마을이 그렇게 해서 100년, 200년을 건축법상 도로가 없이도 지내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안 난다 그러면 그 마을에 전부 다 집에 못 져요. 못 짓죠. 못 지을 수 있죠. 못 짓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내려와서 있던 동네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라 하고 담당자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담당자가 옛날부터 있던 동네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새로운 땅이죠.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어쩐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 사례를 봐갖고 어떤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좀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는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것은 OX 흑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지적법에 의한 그 변화 과정과 역할을 했는데 제일 처음엔 지적법이 1950년도 12월 1일 날 만들어졌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게 2015년 전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 법률로 된다 만들어진 거죠. 보면은 처음에는 지적법이 있을 때는 지적공사가 있었고 지적공사가 아니라 지적과가 있었어요. 지적과. 각 군청이나 구청에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적공사가 생긴 거죠. 지적공사가 이제 뭘로 바뀌었다? 국토정보 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법이 어떤다? 바뀌어진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은 평판 측량이 아니라 국토지리정보는 항공사진 갖고 땅을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늘어난 거죠. 그만큼. 그 지적법에 관한 것은 지목이 도로라는 겁니다. 지목이. 자, 이번에 31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뭐예요? 사도법, 이렇게 지금 사도법. 사도법은 개인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아까 지적법상 도로와 사도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들자님 아파트에 사세요? 네. 아파트 정문에 들어가면은 도로 포장이 돼 있죠. 그게 사도야, 도로법상 도로야, 지목이 도로야, 뭐예요? 사도예요? 뭐예요? 아파트 들어가면서 지금 도로 포장돼 있잖아요. 네. 그게 지적도상 도로야, 사도야, 도로법에 의한 도로야, 건축법상 도로야, 뭐예요? 네 개 다 해당이 안 돼. 그건 지목이 대지고 자기 필지 안에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내 필지에 그냥 포장을 해서 쓰는 것뿐이지 그건 그냥 지목이 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아니에요. 서울구라고 그런 말. 그건 아닙니다. 그 말도 그냥 대지인데 내가 내 땅, 내가 예를 들어서 그 500평을 땅을 사가지고 저쪽 한쪽에다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대문에서부터 내 집까지 다니기 불편하니까 내가 알아서 포장을 하고 쓰면은 그 도로 사도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내 땅 안에 내 대지 안에 내가 자동차 다니는 걸 편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지 그냥 지목이 대지일 뿐이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내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도가 두 종류입니다. 건축하려고 사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건축을 하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사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상 사도를 만들려고 할 때는 폭이 중요하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좀 다니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좀 내가 여기를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건축법상 넓이가 필요 없이도 어떡한다? 사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법상 도로를 같이 쓰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이런 사도를 만들 때도 건축법에 의한 너비에 의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만들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내가 사도를 만들기만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는 뭐에서 만들어? 건축법에 의해서 내가 여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만들고 나면 그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기부채납 도로하고는 좀 틀린. 어떤 도로라고요? 기부채납. 시에 뭐 기부채납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건축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틀리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예, 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고 완전히 기부 체납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개발업자가 자기 뭐 택지 안에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를 만드는 것은 기부 체납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 체납을 안 받아요. 제가 기부 체납을 하겠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기부 체납 안 받습니다. 왜요? 이거 기부 체납 해놓고 우리 보고 도로 포장 해달라 뭐 만들어 달라고 당신네들 고개 안에서 쓰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도로를 쓰고 차도를 쓰고 관리하고 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부 체납을 받는 것은 일부인데 일부 기부 체납 받는 것은 완전한 도로로 편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앞에 도로가 8m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를 짓면 교통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업자한테다가 그거를 16m 도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드는 거를 그 아파트 필지를 어떤다? 잘라서 도로를 어떤다? 기부해라. 해가지고 도로를 더 넓히는 데 쓰는 거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인 경우에는 기부 체납 받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처럼 그 몇 사람들만 쓰는 그 도로는 기부 체납을 안 받는 게 대부분이다.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까 만들었을 때 제가 사용승낙을 건축법사에서 사용승낙 한다 그랬죠. 사용승낙 받았죠. 받아갖고 도로 땅 주인이 도로로 사용승낙을 했으니까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갖고 기복이 도로로 바뀌면 그때부터 사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땅 주인이 기복을 도로라고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면 현황도로일 뿐입니다. 사도는 개인이 필요한 도로를 1960년도에 제정된 사도법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도법엔 사도 설치 시 고시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사도대장에 기록 관리한다는 법규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설명하고자 시간이 8시가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